일단은 검찰총장 탄핵이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는 분위기지만 그 배경에는 혹시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조차 야당 대표 수사검사 탄핵은 누가 봐도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이런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패널들이 많이 빠뜨리는 게요. 우리 헌법 65조의 탄핵은요. 직무상의 집행 과정에 중대한 불법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직무집행이에요. 이 말은 우리 얼마 전에 판사가 성매매하다 걸렸잖아요. 네. 네. 탄핵 안 합니다. 판사가 마약하다 걸리도 탄핵 안 합니다. 판사가 전청조처럼 사기를 치가 걸리도 탄핵 안 합니다. 그건 형사처벌 문제죠.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탄핵하냐? 예를 들어 이 강규태 판사가 6개월 내에 선거법 재판을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안 하잖아요. 2주에 한 번 하면서. 이게 탄핵 사회예요. 제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직무집행과 관련한 이게 탄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 이게 무능력, 뭐 부실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돼. 이건 과실범이에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거죠. 뭐 인사검증을 잘못했다. 이게 탄핵 사유 말이 안 되고 이정섭은 위장 전입. 이거 탄핵 사유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보수 정당이 추미애하고 그때 이낙연 이래서 탄핵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 한 번이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부터 뭐 안동환, 임성근 지금 이게 손준성, 이정섭, 이동관 지금 이게 탄핵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 정도면 탄핵 중독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딱 하나만 강조하는 게 자, 탄핵에서 소추권자 검사는 국회입니다.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 네. 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전부 무죄 넣었다. 그러면 이게 검사 책임져야죠. 맞잖아요. 수사 잘못하고 무죄 넣었으면 자, 탄핵을 했는데 9대0으로 졌다. 이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자기들은 야 여론이 이상민 장관 9대0이라도 우리 지지층 개딸들은 잘했다 하니까 우리가 정치적 손해본 게 뭐 있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탄핵은 법률적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유입니다. 9대0으로 져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무리한 탄핵 안 하겠다 해야지. 야 9대0 져도 우리 지지층들은 환호한다. 이런 생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말 이게 민주당 이게 문제예요. 네, 이거는 우리 조상호 네. 변호사가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름 좀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무식한 분이더라. 왜냐면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하고 탄핵을 동일선에서 비교했어요. 근데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이자 극약 처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오히려 선거로 쓰고니 그 헌법으로서 두텁게 보호되는 조직이고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에 의해서 직접 심판돼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과거 그렇게 봤더니 포퓰리즘에 의해서 극우 민족주의 나치당 같은 정당들이 출연해서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그런 나치당의 출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나온 게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로 독일헌법이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위헌정당 강제해산, 그다음에 이른바 기본권 상실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아예 기본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기본권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상황 하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은 어느 나라에서나 상시적으로 발동하는 국회의 행정, 사법, 대견제 수단이에요.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사, 어떠한 불법, 사람을 죽여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없습니다. 누가 파면할 수 있냐? 오로지 국회만이 할 수 있어요. 검사, 사람을 죽여도 파면할 수 없습니다. 해임만 가능해요. 유일하게 국회만이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면에 대한 인사권은 국회가 나눠 가진 거예요. 행정부나 사법부하고. 그럴 때 그 위법한 사람들, 특히 법으로서 국민이 직접 제정한 국회라는 대표기관을 통해서 제정한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단죄한다는 이른바 사법제도에 종사하는 판검사들에 대해선 당연히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파면권이 그 해당 조직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봐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 징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상시적으로 탄핵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탄핵권을 지금까지 행사한 바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위기에 닥쳤을 때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면 일본은 9차례나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나요? 그래서 9명의 판사를 탄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상시적으로 발동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이정석 검사 직권을 남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과를 조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과를 이른바 집사검사처럼 처갓집 집사검사처럼 처갓집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백한 형법을 위반한 위장 전입을 했어요. 그건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 외에도 마약 수사에 처가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거기다가 손준성 검사 어떻습니까? 공직선거에 개입,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하고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인데 그 조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 징계를 무혐의해 버렸어요. 1심 재판 중인데 오히려 승진시켰습니다. 이정석 검사도 지금 직무정지했나요? 감찰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직무에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정 능력을 상실한 행정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탄핵권을 발동해야 되고 이 탄핵권을 발동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이제 반박을 안 하시는데 오늘도 지금요. 네. 지금 이게 관광기 국회가 뭐 파면권이 있다 탄핵 이게 아니에요. 국회는 소추만 합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따라서 이게 국회가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는 검찰 역할에 불과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손준성 검사는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 네. 우리 좌파 편을 많이 쓰는 게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네. 조국 교수도 월급 1심 실형 넣을 때까지 월급 다 받아가고 파면 안 됐어요. 손준성 검사 재판 중에 있으니 유죄가 되면 자동으로 공무원에서 면책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손준성 검사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 안 하는가?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는요. 이분이 이재명 수사 안 했으면 탄핵했을까요? 지금 우리 이종석 이번에 헌재재판소장 있죠. 위장전입 3번 했습니다. 위장전입 3번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인데 탄핵 결정할 때 이정석 위장전입이 탄핵 사유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 코미디 아닙니까? 네. 저는 따라서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가면 다 헌재에서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헌재에서 9대 0인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0가지 기소가 다 무죄 났다. 그때 이원석 총장이 야 이거 판사들이 잘못된 거지 우리 검사 잘못된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은 이게 9대 빵 증거부터 사과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면 파면합니까? 검사? 파면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이게 검사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저는 저는 검사가 무죄 나왔다고 해서 한 번도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다 9개가 무죄 나오면 총장 물러나야죠. 네, 장윤석 기자님, 저는 이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기각되면서 지금 당내 리더십도 복원하고 어떤 장악력이 세졌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검찰총장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이 방탄용 탄핵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예. 좀 지금 막 계속 논란을 보면서 제가 꼭 막 제가 먼저 얘기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관계가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거예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발로.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본인이 원내대표인데 내가 모르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 있을 수가 있냐. 네. 이거 가짜 뉴스고 명백한 오보라는 거고 국민일보 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된 것을 핵심 관계자 발로 카더라식 보도를 하면 어떡하냐. 최소한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확인은 하고 기사를 썼어야 됐던 거 아니냐. 아니, 그런데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검파냐 맥락을 그러니까 논의될 것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 검사범죄 대응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원석 총장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공개 경고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이 에게 물어보니까 탄핵을 검토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아까 김용민 단장님 말씀처럼 논의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해임이나 공개 경고지 탄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무슨 이것에 그러니까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거해서 어제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점심 먹으러 나가기 직전에 기자들 쭉 세워놓고 내가 혹시라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면서 재킷 속에서 딱
A4용지 꺼내가지고 보고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민주당은 뭐 일일 일탄핵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국민일보 보도를 사실로 간주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법무부도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팩트 체킹을 먼저 하고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나운스먼트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냥 성급하게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러냐 한동훈 장관 자기 정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 문종영 부대변인한테는 네. 이 김용민 의원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 예. 그 안동환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다가 특수부 검사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치고 있다. 이 특수부 검사 지키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애초 지금 이름부터 지금 검사 범죄 대응 TF인가요? 예. 이름도 사실 좀 가관인 게 애초에 너무 정치적인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TF를 발족시킨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혜영 원내대변인인가요? 아까 장 기자님이 사실 나름 열심히 좀 실드를 쳐주셨지만 분명히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논의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 30분 뒤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근데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니요 원내 대변인이 그거 입장이라고 얘기를 프레스룸에서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용민 TF 단장이 그게 아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와서는 완전히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정정을 하신 건데 이런 이유가 왜 나오냐면요. 아니 그래서 그날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용민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랬대요. 사후 수습을 한 거죠. 그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죠. 메시지를 정돈을 해서 내면 되는데 그 검사 범죄 대응 TF라고 발족시켜 놓고 최영 대변인이 대변인 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거대 이 야당의 어떤 그 공식적인 TF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 언론 대응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 탄핵 또는 아니면 유력 장관에 대한 탄핵 저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이 탄핵 주장권이 조금 다른 게 회사로 치면은 대표, 임원진, 실무진 다 탄핵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탄핵 구호가 아니라 어떤 실력 행사, 어떤 그 마카파식으로 힘을 좀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때 수사지휘권 박탈해서 그때 한바탕 다 수사를 한 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원섭 총장이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직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탄핵시키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리서치도 없이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섭 총장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애초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왜 이거 갖고 나를 탄핵시키겠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사 범죄 대응 TF라고 하는 데서 진행하는 일련의 이 탄핵 구호가 이런 어떤 혼란,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주당이 지나치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을 너무 남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논의를 다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민주당을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 수단 국회 측에 탄핵 수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과거에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위헌정당 청구, 심판 청구. 이게 장관 발언으로 적절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하고 탄핵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놓는 무식함에 깜짝 놀랐어요.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법조인들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극약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독일에서도 최초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산주의 청년당인가요? 그 하나 해산이 됐고 그 이후로는 그거보다 더 극악한 정당들이 출연을 해도
발동이 된 적이 없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헌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당은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판단되고 도태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소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의해서 심판해가지고 해산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당의 경험 때문에 결국 이 방어적 민주주의 기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왜 정부가 가진 최후의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최후의 극약 처방이 위헌정당 강제 해산 제도라고 인정하면서 그에 상반되는 제도로서 탄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네. 탄핵은 자, 상식적으로 발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저 아까 저기 서영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손준성 검사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왜 탄핵하느냐? 원래 징계 절차 병행돼서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 소추는 징계 절차의 시작만을 알리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저 검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심이 진행 중인데 징계 무혐의 결정을 했어요. 그냥 원래 제가 본 사례로는 처음이에요. 뭐냐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징계 무혐의 결정을 먼저 한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거에 대한 대응입니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검찰 정권이 권력 남용, 언론 장악 다 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방패로 싸우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글이 있고요. 공수처나 대검에 고발해도 직무 배제도 안 하니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수당의 탄핵 남발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버리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장관 때 수사권 지휘 발동에서 총장은 윤석열 일가 수사 배제시켜 놓고서 이원석 총장에게 무슨 직무유기를 이야기합니까? 이런 글이 있고요.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카드를 꺼내네요. 민주당 각성하고 진짜 민주당다운 일 좀 합시다. 자, 자꾸 탄핵 외치면 한동훈 차기 대통령 고속도로에 올라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에 민주고 국힘이고 경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모색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